자, 그러면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앵귤러 펑션을 다음과 같이 p와 이 phi 펑션으로 변수 분리했을 때,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조금 변형시켜서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써보자면, 이제 세타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phi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라운드를 D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D 세타분의 P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파이에 대한 미분이 있으니까 P는 밖으로 나올 거고요. 라지 파이를 미분하는, 두 번 미분하는, 자, 그리고 P 파이. 자, 이렇게 된 식에서 양변의 다음을 곱해줄 거예요. P 파이 분의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이제 P 남고, 자,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을 곱해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사인 제곱 세타,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방식이지만, 자, 이 부분은 세타에 대한 함수고 이 부분도 세타에 대한 함수고 얘는 파이에 대한 함수예요. 자, 이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각 파트가 상수여야 하겠죠. 자, 우선 이제 이거를, 이 부분을 베타라고 어떤 상수로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타가 되는 거죠. 다시 작성하자면, 아이고, 이렇게 될 건데, 자,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베타가 음수냐 양수냐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베타가 양수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경우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결국에는 이게 베타가 양수니까 꼴로만 써보자면 이런 꼴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파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베타가 양수라면. 두 번째로는 베타가 음수라면,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솔루션을 이렇게,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베타를,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음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m 제곱. 그러면 이게 이제 베타가 되는 건데 확실히 음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솔루션을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면 좌표계 내에서 이 XY 평면 상에서의 각도를 의미하고요. 얘가 360도 한 바퀴 돌게 되면 똑같은 어떤 주기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어떤 주기성이냐?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 펑션이 결과가 똑같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 성립이 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주기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베타가 양수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솔루션이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노토스 인크리즈라고 하는데, monotonous increase 또는 decrease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주기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사실 피지컬 미닝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택할 때도 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특별한 m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m 값이 뭐 음수인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를 쓰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1이 되어야겠죠. 자, 이거는 코사인 2 파이 m 플러스 i 사인 2 파이 m, 이게 1인데 즉 허수분은 0이 되고 실수분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2파이 m이라고 하는 각도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단위원을 그렸을 때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래야 코사인 값이 1이 되고요, 사인 값이 0이 되죠. 그러니까 2파이 m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2파이의 정수배가 되어야 해요. 즉 m 값이 정수, 인티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m은 정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제 후반부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m 값을 정해주는 조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phi 함수는 이렇게 정해줄 수 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숫자는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y 함수 앵귤러 펑션을 정할 때 그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를 결정해 주면 되니까 phi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냐면 세타에 대한 함수입니다. 세타에 대한 함수. 여기서 이제 p 세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남게 되는 식이 작성을 좀 기술해 보자면 이제 이 부분인데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양변에 p를 곱해 준다면 이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사인 세타 d 세타. 그리고 우변에 마이너스 알파 사인 제곱을 좌변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 우변 0으로 둔. 자, 이러한 세타 이퀘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타에 대한, 그러니까 p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입니다. 르장드르 펑션이라고 할게요. 펑션. 네,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개의 인덱스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 풀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기술되는 함수냐? PLMX는 다음과 같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기술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PLX를 또 다르게 우리가 정해 줄 수 있고요. PLX는 L번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L번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풀린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후반부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y라고 하는 앵귤러 펑션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y라고 하는 앵귤러 펑션은 사실 이제 l과 m에 대한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기술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조금 내용이 이제 돌아가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각운동량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기술하는 정의가 있었죠. 첫 번째로 클래시컬하게 보는 거는 이제 이런 표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자, 이거는 어떤 중심점으로부터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가 지금 반지름 방향이 이렇게 되고, 반지름에 대한 그 반지름 벡터, 그리고 이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데 접선 속력이 있을 때, 즉 접선 방향으로의 이 선 운동량이 있을 때,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이제 각 운동량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썼던 것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방향을 따지자면은 이쪽이 r 벡터고 이쪽이 이제 p 벡터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l 벡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수직이어야겠죠. 자,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에 대해서도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기술했던 것처럼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도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정의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제 이렇게 햇으로 써볼 텐데, 이렇게 되고요. 3차원이니까 이제 뭐 rx, ry, rg 또는 뭐 그냥 x, yg 이렇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고, px, py, pg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lx, ly, lg에 대한 모멘텀, 그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도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이 앵귤러 모멘텀을 기술할 때에는 외적을 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자면 이제 이렇게 미리 좀 틀을 짜 놓고, x 성분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y 이렇게 써줄 수 있고, y면 g 성분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각각 lx, ly, lg라는 성분이 되는데, 이제 양자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각각 lx 오퍼레이터, ly, lg 오퍼레이터를 기술해 줄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기존의 표기를 많이 빌려 오게 돼요. 그래서 y 오퍼레이터 pg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기술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시로 LX 오퍼레이터의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생각해 보자면, 자, 이렇게 각 성분에 대한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곱에 대한 허미션 컨주게이트는 각각 자리를 바꿔 주어서 써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근데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y, z에 대한 허미션 컨주게이트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오퍼레이터는, 포지션 오퍼레이터는 허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써줄 수 있고, 모멘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멘텀도 그냥 이렇게 써주면 아무 문제 없이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PG와 Y 그리고 PY와 G는 교환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본인 그 자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LX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LX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허미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똑같은 논리로 ly, lg도 허미션 오퍼레이터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x와 ly라고 하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교환자를 한번 써볼 텐데요. 이들의 교환자 커뮤테이터를 써보자면, 이들은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풀어서 써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게 어떤 꼴이냐면 약간 이런 꼴이죠. 지금 A-B, C-D에 대한 커뮤테이터를 쓴 건데,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AC 플러스 BD 마이너스 이제 AD 마이너스 BC 그리고 마이너스 CA 그리고 마이너스 DB 플러스 CB 플러스 D A.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A, C 빼기 이 부분이죠. 빼기 말고 더하기로 할까요? 그 다음에 BD 마이너스 DB가 있으니까 더하기 B, D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D 플러스 DA니까 마이너스 뽑아주면은 AD 마이너스 DA. 자, 따라서 AD, A, D.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로 BC죠, BC. 마이너스 B, C.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써줄 건데, 여기서 그러면 AC 해당되는 게 A, B, C, D 이렇게 해당되니까 Y C가 지금 BD, 이번엔 BD. 자, 그리고 마이너스 A, D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이번에는 BC C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 부분들은 밑에서 이어서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러면 이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이 부분은 0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면 g-py 그 다음에 gpx gpx gpy인데, 이 g와 py, px가 모두 각각 독립적이고 교환이 되는 존재들이어서 그냥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도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이게 0인 거예요. 둘이 같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각각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될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y와 x, pg끼리는 전부 다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되죠. 자, 그러면 앞에 두 항만 남게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햇을 잠깐 빼고 써볼게요. 자, y, pg, g, x, px 빼기 g, px, y, pg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항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 g, py, x, pg 마이너스 x, pg, g, py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사실 y랑 인덱스가 다른 뭐 x나 g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교환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pg와 g는 교환이 안 되죠. 이거는 같은 인덱스이고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는 교환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요리조리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이 순서 또는 g와 이 순서를 유지한 채로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죠. y, px, pg, pg, g 마이너스 y, px,
G, P, G 이렇게 요 순서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는 네, P, Y와 X를 앞으로 G, P, G 이 순서는 지켜주고 마이너스 X, P, Y 앞으로 P, G, G 이 순서는 지켜주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요거는 같은 거니까 묶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PXY 얘도 이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PXY로 묶어줄게요. 뭐 아니면 뭐 그냥 X, PY 이렇게 묶어주어도 무방하고요. 자, GP, GPG 빼기 그 다음에 P, G, G 이렇게 네,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답이 나왔죠. 사실은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IH 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IH 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은 IH 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IH 바를 묶어주고, 이제 그러면 X PY 마이너스 Y PX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자, 원래는 이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햇을 표기해 주는 게 좀 더 보기 좋겠지만 그냥 썼었죠. 자, 마지막엔 좀 표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뭐냐면 I H 바, 자, 요거는 LG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LX LY 일단 커뮤테이터가 I H 바 LG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해줄 수 있습니다. LY, LG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 더. LG, L, X의 커뮤테이터 또 계산해 줄 수 있죠. 비슷한 방식으로 그 결과가 IH 바 LY 오퍼레이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겠냐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i는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x, y, z 중에 하나 j 인덱스 2개. 여기서는 이 i는 이제 허수 i를 말하는 거고요. ih 바를 항상 늘 가지고 있고, 이제 k는 이제 다른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i랑 j랑 다른 레비치 비타 입실론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레비치 비타 밀도, 그러니까 이 레비치 비타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I, J, K 이거는 값이 이거 3개입니다. 1, 0, 마이너스 1. 요 레비치 비타 엡실론이 이제 인덱스가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엡실론 1, 2, 3 또는 인덱스를 자리를 이제
두 번 바꾼, 짝수번 바꾼 경우에 해당해요. 아니면 1, 2, 3 차례대로 2, 3, 1, 뭐 3, 2, 3, 1, 2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뭔가 하나를 빼가지고 뒤로 옮겨주는 그런 형태로 순서를 매겼을 때 이제 다 1이라는 값을 갖도록 약속을 해놓은 그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입실론 1, 2, 3 또는 입실론 2, 3, 1 또는 입실론 3, 1, 2 이 경우에 대해서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이제 뭐냐면 홀수번 자리를 옮긴 경우, 그러니까 1, 2, 3 기준으로 위에 거는 지금 짝수번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2번을 이렇게 1번과 자리를 옮기고 1번이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1번과 3번의 자리를 또 옮긴 거죠. 두 번 옮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2, 3,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선 홀수번 자리에 옮겼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1, 3, 2. 자, 이거는 1, 2, 3에서 2번과 3번의 자리만 옮겨준 거죠. 또는 3, 2, 1 또는 입실론 2, 1, 3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엡실론 레비치 비타 입실론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선 다 0이다.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죠. 뭐 1, 1, 2 또는 뭐 1, 3, 3 이런 경우에 대해선 전부 다 0으로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숫자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 요거는 이 정의에 의해서 I, H바 그 다음에 K가 1부터 3까지 가능한데 이 서메이션 인덱스가 있잖아요. 1부터 3까지 가능한데 K가 2 또는 3일 경우에는 레비치 비타 입실론에 대해서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해줘도 0을 더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무엇이 될 때, 즉 1이 될 때만 레비치 비타 엡실론이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 3, 1 그리고 L1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이제 I, H바 2, 3, 1은 1이기 때문에 입실론 2, 3, 1이 1이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사실 말하자면 L, Y, L, G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터가 사실은 IH바 LX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제곱, L 제곱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정의를 통해서 정의하게 되고, 자, 그러면 L 제곱과 LX에 대한 커뮤테이터 물론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L제곱은 이거라고 했었으니까 컴마 LX.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LX제곱과 LX는 커뮤테이터가
0이겠죠. 교환하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도 ly 제곱 lx 플러스 lg 제곱 lx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a, b, c에 대한 커뮤테이터 이건 a, b, c, c, a, b 이고요. 그리고 a, b, c 마이너스 a, c, b 플러스 a, c, b 마이너스 c, a, b 그러면 이제 a, b, c 이렇게 써주고 b를 뒤로 뽑아서 a, c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또 전개를 해보자면 네, 이렇게 쓰이고 이제 a, c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러면 사실 y랑 g는 뭐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라서 그냥 두 번째 항은 y를 g로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ly 자, 이거는 이제 yx 그러니까 마이너스 ih바 lg 오퍼레이터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은 gx니까 그냥 i h바 ly 이렇게 나오겠고 i h바 ly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ly, lg 이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ih바를 가지고 있는 항이 이 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상쇄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상쇄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0이죠. 자, 따라서 L제곱 오퍼레이터는 LX 오퍼레이터와 교환된다. 커뮤테이터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토대로 다른 것도 계산해 볼 수 있긴 한데 L제곱 오퍼레이터는 어떤
각 성분의 이 L 오퍼레이터,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모두 교환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I는 X, Y, Z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교환 관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양자역학 그리피스 3판 교재 문제 4.22번 문제를 보게 되면 교환 관계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은 교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앵귤러 모멘텀 L의 한 성분과 이제 위치, 포지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교환 관계를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요거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L 오퍼레이터, Li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는 정의에 따라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이 정의, 그러니까 사실 외적의 결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이 정의, 외적을 계산할 때처럼 쓰는데, 그러면 그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Li라고 하는 그 성분의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JK 인덱스 써주시고, 서메이션 인덱스 써주시고, 엡실론 IJK XJ P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사실 외적의 어떤 대수적인 정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교환 관계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 우선 그냥 안에서 풀어내는 거죠. 다만 이제 서메이션 인덱스 밖으로 꺼내줄 수 있고요. I, J, K 그리고 X, J, P, K, P, L 이렇게 두었죠. 자, 이거는 그러면 계속 전개를 해 나간다면 이거는 아까 우리 A, B, C에 대한 교환 관계, 이거를 이용해서 써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써보자면 X, J XJ, C 그러니까 PL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제가 실수한 게 지금 XL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XL로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좀 달라져야겠죠? 이게 아니라 XL, XL 이렇게 되어야겠죠? 지금 XL가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왜냐면 J랑 L이랑 같든 다르든 XJ, XL은 교환될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교환자
커뮤테이터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같아도 0이고요. 달라도 0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되고, 첫 번째 항에서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i h바에다가 그 k랑 l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같을 때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네커 델타를 붙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면은 j k 서메이션 인덱스 엡실론 i j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h바 델타 k l 그리고 x j 오퍼레이터 이렇게까지 써줄 수 있고요. 자, k와 l이 같아야지만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k 인덱스는 없애줄 수 있어요. k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l이랑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덱스, 서메이션 인덱스를 하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k를 l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엡실론 i j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ih바 마이너스 ih바 xj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뭐 때로는 정리를 또 해보자면 ih바를 앞에다 두고 j는 계속 서메이션 인덱스로 남겨두고 마이너스 1을 엡실론에다가 흡수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인덱스의 자리를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i, l, j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죠. 이렇게 대수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죠. 인덱스를 l로 잡아서 xl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사실 근데 xl 두 번 이렇게 곱해준 꼴로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덱스 서메이션 인덱스 시그마 L 바깥으로 꺼내주고 얘는 지금 이제 약간 요런 꼴이에요. 이런 걸도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그마 L을 앞으로 아예 꺼내주고 이제 그러면 li, xl, xl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해주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 게 있죠. L과 X에 대해서 한 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어서 써주자면 자, IH바 앞에다 꺼내주고 이제 인덱스 서메이션 인덱스 시그마 L XL 여기까지 그대로 써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시그마 J 엡실론 I L J X J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똑같이 IH바 앞으로 꺼내주고 서메이션 인덱스 L 뭐 J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네, 그 다음에 레비티 비타 입실론 I L J X J X J 그 다음에 X L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공통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묶어줄 수 있겠습니다. I, H 바 인덱스 J, L 이렇게 써주고 입실론 I, L, J 그 다음에 이제 X, L, X, J 플러스 XJ, XL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0입니다. 0. 0이에요, 0. 자, 근데 이게 사실 눈에 바로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예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i가 1인 경우, 그러니까 L1, 그러니까 LX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I, L, J 그리고 ILJ인데 이제 지금 i가 1이기 때문에 1LJ예요. 1LJ고 그 다음에 이거 XL XJ 플러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L과 J는 앞에 시그마가 있어서 인덱스를 이제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값이 있으려면 사실 1LJ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L과 J는 1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또는 3, 다시 말해 Y 또는 G의 값만 가져야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값이냐, IH바 써주고, 자, 예를 들어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엡실론 뭐 1, 2, 3, 엡실론 1, 3, 2, 엡실론 가능한 경우에서는 2가지인데 이제 항이 4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딱 2가지 케이스. 그래서 이제 엡실론 뭐 1, 2, 3 그러니까 L 값이 2고 J가 3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 L 값이 2가 되고 X2 J가 3인 경우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1, 3이인데 즉 L 값이 3이 되고 J 값이 2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요때는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그냥 1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이제 J가 2요. L이 3.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실 괄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지워져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0이 나오는 케이스 이런 게 있고요. 이와 이제 비슷한 논리로 우리가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좀 길고 쓸데 없어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무엇을 위한 거냐면 이걸 위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we can show that
첫 번째로는 이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위에 있던 요 작업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걸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키포인트. 자, P제곱 오퍼레이터는 사실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안에 들어있는 오퍼레이터예요. 자, 우리가 해밀토니안 H 오퍼레이터를 한번 써보자면 EM분의 P제곱 플러스 VR.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실 포텐셜은 반지름에만 의존하는 그런 함수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 뭐냐면 어떤 구면 이 대칭을 가질 수 있는 rotationally symmetric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P제곱이 Li와 이 교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i 오퍼레이터와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교환이 됩니다. 커뮤테이터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L제곱 오퍼레이터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는 이 또한 0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L제곱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L 뭐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LG의 제곱, 각각의 요소들은 전부 이제 H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교환되죠.